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이 그 뭐야 어우 아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신다는 거. 인정 풀어줬어. 네, 다이어트를 하시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오케이. 체크! 그래, 이거를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써먹고 있냐, 3년째 써먹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 오랜만에 돌아온, 퇴근 후 한짝. 뭐 어차피 뭐, 근데 일을 안 해가지고, 뭐, 퇴근은 하지 않았지만, 퇴근 후 한짝. 뭐, 술을 한잔 하십시오. 네, 술 한잔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난 이제 다이어트와, 이제 식이요법이 있어가지고, 저는 술과,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와우. 그거 뭐야. 간헐적 당식?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먹는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지나가지고 제가 못 먹고. 자, 이제 식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두부 솔트앤페퍼. 그게 뭐야? 두부하고 솔트앤페퍼. 오, 맛있다. 못 먹지? 못 먹지? 이건 반말이지. 못 먹지요. 못 먹지. 와, 대박. 진짜 맛있겠다. 처음 먹었는데 맛있네. 저 맨날 그거만 먹어봤어요. 필레. 맛있네. 신기한 맛인데? 저 이거 먹어봤어요. 갈색. 맛있어. 갈색 먹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일단은 각자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1월 달에 르크로동 블루에 입학해서 지금 재학 중인 27살 조재영이라고 합니다. 지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7월 QTHC 재학 중인 올해 30살 한지민입니다. 일단은 뭐 퇴근 한짝에서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 이제 자기는 이제 약간 인생과 여태까지 뭐 했으며 왜 요리를 이제 하게 됐으며 또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생활이 어떻고 가감 없이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학원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홍보의 역할이 아니라 진짜로 본인이 진짜로 해주고 싶은 말들. 뭐 유학을 오지 말라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이게 얼마나 힘든 것도 괜찮고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자세하게 그렇게 하는 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또 왜 요리를 시작했으며 또 지금의 현재 생활을 뭐 어떤 걸 하고 있고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했었습니다. 유학을 해가지고 중고등학교까지 뉴질랜드에서 졸업을 하고 그다음 미국에서 약대에서 재학했었고요. 이제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이제 자퇴해서 딱 쓰고 호주로 유학을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왔는데 솔직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대학을 가기 전부터 이제 요리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라던가 그래서 반대가 심하셔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기보다는 뭐 뜻을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갔다가 이제 더 이상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버티다가 그냥 안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우리 이제 셰프 크루 중에서도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공부를 좀 이제 하이 에듀케이션에 속한 그런 그 공부를 하다가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결정이 솔직히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요리사가 솔직히 화이트 칼라는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어린 학생들이 이걸 화이트 칼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중간 정도의 이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약대를 다니다가 요리를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특히나 이제 부모님의 기대가 혹시 부모님의 반대가 많았을 텐데 왜 이걸 선택하는지 솔직히 막 주위에서 이해를 못 하잖아요. 솔직히 저 처음에 이제 요리를 학교로 다니다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리를 하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친구들하고 이게 되게 많이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항상 하던 말이 미쳤냐? 딱 그 말이었어요. 그래 솔직히 말해서 약대 나온다 그러면 솔직히 뭐 연봉 뭐 한 1억 정도는 솔직히 기본으로 깔고 가는 맞아요.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건 뭐 부모님도 많이 조금 이제 아쉬워했을 거고 사실은. 맞아요. 근데 지금 어쨌거나 이제 큰 결정을 해서 왔는데 솔직히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적인 그런 이제 꿈, 환상, 그다음에 기대 같은 경우도 있었을 거고,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르꼬르동 이제 기초 중급 과정을 이제 끝냈는데 여태까지 이제 좀 어땠어요? 어땠든가 되게 궁금해.
진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유학원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느낀 점을 이제 그대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1월 달에 와가지고 바로 르꼬르동 블루에 재학 중인데요. 이제 거기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학교 처음 갔을 때 되게 어느 정도 배우는 게 엄청 많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일단 물론 사람들이 기대가 높다 보면 물론 좀 실망도 큰 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되게 큰 기대를 해가지고 르꼬르동 블루로 왔었는데 이제 그에 대한 이제 그만큼의 퀄리티는 잘 모르겠었어요, 솔직히. 근데 물론 저도 처음에 지금 처음 요리를 배우는 거고 살면서 요리를 해본 적도 없고 처음 하는 건데 물론 배울 건 진짜 많죠. 엄청 많아요. 지금 인터까지만 제가 베이직 인터 2학기밖에 안 했는데 이거를 다 제가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그 큰 기대는 하고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르꼬르동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오는 이유는 정확합니다. 왜냐면 르꼬르동 블루라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블루리본과 전 세계 뭐 3대 요리 학교라 그래서 진짜로 엄청나게 화려하고 뭐 이런 음식을 많이 배울 거라고 기대하고 진짜로 우리가 인스타나 이런 데서 보던 음식들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프렌치의 기본에 대한 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화려하지 않아요. 프렌치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신에 기초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가르치는 거고 요리를 원래 해봤던 사람들이 만약에 르꼬르동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서양 음식이 그렇게 뭐 화려하거나 우리가 이제 뭐 인스타나 책에서 봤던 거 그다음에 레스토랑에 봤던 그런 이미지들을 기대하고 왔다면 사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레스토랑들에 이제 쓰이는 그런 기본 중심이 되는 게 사실은 르꼬르동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요리기는 맞아요. 그래서 뭐 그 안에서 배우는 기술이나 뭐 어떻게 보면 뭐 재료를 다루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솔직히 그게 이게 이 돈 주고 배운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졸업을 하고 한 1년, 2년 정도 있으면 르꼬르동 블루 책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요리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못해서 혹은 뭐 아직은 이제 수페리얼이라는 마지막 단계를 겪어보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수페리얼 가면 진짜 바쁘거든요. 근데 진짜 인정은 해요. 배우는 건 진짜 많다고. 기본이라던가 이제 기본 소양 그런 거는 진짜 잘 배울 수 있어요. 셰프들의 이제 경험이라던가 그거를 자기가 진짜 잘 흡수할 수 있다면 물론 셰프들이 거기서 가르쳐 주시는 셰프님들이 이제 경력이 엄청나잖아요. 다들. 그분들이 툭툭 던지시는 그런 거는 포인트만 잘 잡아가지고 딱 한다면 되게 좋아요. 확실히. 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지? 이거 설명해봐봐. 불량식품. 불량식품. 자, 그러면 이제 지민이. 그럴까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미국 유학을 준비했었어요. 원래 중학교 때 운 좋게 이제 뭐 미국이랑 일본 이제 유수 대학들 탐방 같은 거 이제 체험하고 꿈이 그 어린 나이에 꿈이 생겨서 집에 그냥 대놓고 나는 미국으로 대학 갈 거다, 학교 갈 거다 해서 그 길을 걷다가 고2 겨울방학 때 이제 원서를 내고 심지어 붙었는데 이제 집에서 제가 너무 막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너는 이거 돈으로 유학하는 거지 너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가 진짜 그냥 어린 마음에 그냥 그런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투자의 이제 리스크를 아신 거야. 그렇죠. 학비가 또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너가 진짜 가고 싶고 하면 한국 대학에 가서 기회는 많으니까 교환학생도 있고 뭐 편입을 하든 그리고 그때 너가 실력을 증명하면 보내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빗나가서 그 시절에 이제 집을 나오고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되게 힘든 시기였어요. 근데 또 운 좋게 한국 대학에 가서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어렸을 때 꿈꿨던 꿈들은 이제 작아지고 그렇게 해서 학교도 졸업하고 회사도 가고 그러다가 문득 진짜 힘든 그런 시절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지? 그리고
지금 아니면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27살 때 이제 호주에 왔는데 무슨 비자로? 처음에 워홀로 왔죠. 처음에 그래. 워홀로 17년대에 호주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거죠. 처음에 너무 좋아. 그러다가 제가 그때 랭귀지 다닐 때 시절인데 그 당시 일식당에서 일하는 셰프들의 그 열정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했어요. 그거 보면서 진짜 멋있다.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약간 진짜 단순히 일하는 거 말고 열정 가지고 일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너무 이제 저한테 와닿아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학교도 알아보고 뭐 하다가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네, 대표님 만나가지고 셰프님이랑 통화도 하고 이러면서 제 이제 그 진로도 정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씩 잘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이렇게 해왔죠. 그래서 지금 1년 딱 지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잘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동생이 얘기한 것처럼 학교에서 처음에 배울 때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력이 있었던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도 똑같이 경력이 없던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뭐 잠깐 일한 거는 경력이라 하기 좀 그렇죠. 딱 들어가서 느낄 때 똑같이 이게 뭔지 그리고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솔직히 좀 그랬어요. 왜냐면 맞아. 저는 이제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업장에서 배우는 거랑 이거랑 달랐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신다는 거. 인정 풀어줬어. 다이어트를 하시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 이렇게 설명. 몸으로 설명해.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딱 돌이켜보면 오히려 아쉬워요. 지금 내가 이 정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만약에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다 하면 진짜 배울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고 또 셰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다시 본다. 진짜 맞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학교에서는 그 정석을 가르치잖아요. 스탠다드. 그 스탠다드에서 이렇게 조금 변형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뭐 후회도 없고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은 이게 이제 보통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상황을 이제 겪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의 중심에 이제 있는 학생들인데 요 코로나 이거 상황을 얘기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좀 어떤 또 감정이었고 그다음에 뭐 불안하지는 않았는지 그다음에 이 결정이 후회가 당연히 됐을 거고 그다음에 이런 좀 감정적인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이겨내고 있고 지금 그러면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현실적인 얘기긴 한데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중요하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1월에 이번 연도 1월에 딱 와서 학교를 바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안 좋았던 게 1월 달에 호주에 산불이 이게 큰일 났잖아요. 맞아.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알 거니까. 세계적으로 뉴스 이슈가 됐었으니까. 맞아. 산불이 났었고 이제 그때가 제가 1학기 이제 베이직 할 때 딱 그때였거든요.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제 산불이 끝나고 베이직이 끝날 때쯤 되니까 코로나가 딱 터져버린 거예요. 와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부에서 이제 48시간인가 그거를 주고 이제 업장들이 싹 다 문을 닫았잖아요. 원래 제 계획은 1월 달에 와가지고 베이직을 어느 정도 끝내놓고 방학 기간 동안 일자리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인터 때 일을 하고 스펙까지 일을 하고 IP까지 그쪽에서 일을 하자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이제 모든 게 그냥 망해버리고요. 모든 계획이 싹 다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이번에 코로나가 안 끝나면 수페 때 딱 끝나고 한국 잠깐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쵸. 이제 렌트비도 들어가고 제 개인 용돈도 들어가고 학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다 부모님 손을 벌리기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냥 수페 끝나고 코로나가 안 끝나지 않으면 수페 끝나고 잠깐 한국 들어가가지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와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자 하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앞으로 계획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쵸. 오케이.
뭐 아무리 계획을 잘 이렇게 세워놨더라도 정부에서 어떻게 맞아.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맞아. 다 어긋나 버리고 맞아, 맞게 맞아. 갈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지금 저는. 자, 네. 모르겠어요. 저도 비슷한데 일단 우리가 이게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랑 못하는 거 이렇게 이건 나누고 이제 저의 계획은 저희가 이제 핸들링 할 수 있는 계획은 일단은 지금 이제 사태가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호주는 시드니 같은 그치, 경우. 그치. 네. 그래서 서서히가 아니죠. 이미 한 2주 전부터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식당들도 다 막 열고 했으니까 저의 계획은 이제 이거에 맞춰서 조금 이제 저만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곳을 가려고 오히려 저는 이 시기를 이용을 해서 조금 천천히 길게 보면서 왜냐면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되게 좋은 게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네, 이제 사람을 필요로 하는 데는 많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제 계획은 이제 천천히 조금 이제 오래 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곳을 지금 찾아보려고 하고요. 근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 당장 계획은 그렇고요. 네. 근데 물론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이제 스테이지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게 언제 다 풀릴지 뭐 저럴지 모르겠고 뭐 다시 돌아가서 그거 아까 뭐였죠? 그 코로나 때 심정? 그거 얘기해보면 저도 진짜 엄청 힘들었죠. 왜냐면 저도 한국에서부터 계획을 다 하고 세우고 플랜을 짜놓고 왔다가 일 시작할 때부터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저만의 플랜이 다 깨진 거죠. 그리고 시간은 한정적이고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딱 9수 때 산불 터지고 30대 이제 9수 지났다 했는데 갑자기 이거 코비드 셧다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한 몇 달이죠? 나도 지금 9수에 걸려가지고 나도 9수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저는 아시겠지만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제가 밑바닥까지 친 인생이었는데 지금 이 셰프 크루 때문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진짜 많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진짜로 진짜 많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9수에 걸려버리네. 진짜. 근데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코로나에서 물론 지금 저희 쪽에서 떠나간 친구들은 솔직히 많이 없어요. 네, 솔직히 많이 요리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이제 빨리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이 돌아갈 사람이 없었는데 버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예제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버틴 게 잘한 거 같은 건지 아니면 조금 후회가 남는지. 잘한 거죠. 완전 잘한 거죠. 왜냐면 지금 나갈 수는 있는데 못 들어와요 지금 당장. 그치. 그래서 저 이제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 보면은 언제 들어올지 막 말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휴학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미루는 케이스가 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저라면 엄청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만의 그 플랜이 있고 나이는 계속 들어가는데 자기가 의도치 않게 졸업도 늦어지고 그쵸.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일단 지금 현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인터 때 딱 해본 결과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근데 되게 남아 있었다는 선택을 잘 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뭐 조회수를 엄청나게 많이 기록했던 영상이 있는데, 뭐죠? 영상이 있는데 코로나에 대해서 내가 이제 뭐 이민법무사님이나 교육이나 이런 변호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약간 예언 비슷하게 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좀 요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가면 안 되는 이유, 그다음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에서 설명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틀린 적은 없었어요. 지금은. 딱 떨어지면.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이제 더한 이제 나중에 그런 것들은 뭐 예상 못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를 그냥 어느 정도만 우선은 뭐 7, 8월 정도까지는 좀 남아 있어서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뭐 남아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남아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 전에 지민이가 얘기했듯이 이게 나가는 건 괜찮아. 근데 이제 들어올 수 없다는 게 이게 조금 이제 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근데 지금 캔버라나 애들레이드는 이제 한정적으로 사람들 학생 비자를 다시 돌아오기는 하지만 이게 조금 이제 변수긴 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 코로나 때, 좀 이렇게 다 고생해 주어서, 좀 솔직히 마음이 좀 이제 편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희망의 끝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놓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네. 이미 요리 세계로 왔고,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뭐, 공부, 영어 공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직업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셰프크루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이제 직업교육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 이제부터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소식이 들리고 이제 뭐 각 기관의 헤드 셰프님이나 이제큐티브 셰프님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지금 엄청 많이 이제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이제 직업 교육해서 어떻게 일을 찾고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오늘 직업 교육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직업 교육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이제 비밀리에 우리만 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에요. 다른 유학원에서 안 합니다, 맞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유학원이 이제 커졌는데 진짜. 오늘 직업 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느꼈던 점을 좀 얘기해 줬습니다. 뭐 현 상황에 비춰서 아니면 뭐 요리사에 비춰서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뭐 느꼈던 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뭐 아쉬운 점이라든지 아니면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뭐 좀 이게 좋았다라는 거를 한번 본인이 왜라는 이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원래 저의 직업 교육의 목적은 그겁니다. 사람들이 일을 찾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요리사로서 정신 차려라. 난 두 가지의 목적이에요. 첫 번째 두 가지의 목적으로 직업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실 한 2시간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직업 교육을 하면서 느낀 점은 많아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이 직업 교육을 하면서 내가 막 생각을 해. 나 꼰대야. 정말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학생들이 이거를 깨닫고 있는가? 과연 깨닫지 못하면 과연 그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만약에 이 교육을 통해서 얻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얻는 포인트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직업교육이 처음에 했을 때는 1시간 정도였는데 이게 말이 많다 보니까 한 2시간 늘어나고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느낀 점이나 이 직업교육으로 인해서 앞으로 오실 학생들에 대해서 선배로서 해줄 얘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없다. 오늘 다시 들어야 돼. 오늘 엄청나게 혼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형부터. 네. 저부터요? 저는 사실 오늘 직업교육이 2번째였는데 이제 작년에 딱 정확히 1년 전이에요. 작년에 제가 딱 처음 학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갔을 때가 아무튼 그때 들었을 때랑 지금이랑 진짜 느끼는 게 달라요. 진짜 차이가 천차만별이고 그 뭐라 해야 될까? 우선 셰프님이 말씀해 주신 게 다 맞아요. 근데 그때 몰랐지. 작년엔 몰랐고 모를 수밖에 없어. 그냥 듣고 그러니까 이러고 그러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현실에 순응하게 되고 어쨌든 뭐 일 구하고 일하고 하니까 그렇게 흘러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2번째 정신 차려라. 그게 이제 저한테 오늘은 되게 컸는데 셰프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체력 관리 뭐 열정 관리 이렇게 있잖아요. 열정 관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이 엄청 많았었는데 이 시기랑 뭐 이렇게 해서 딱 오늘 그 직업교육을 가서 약간 다시 초심도 찾고 제 스스로 다시금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지민이는 열정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본인? 진짜 꼭 필요해요. 이거는 근데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이니까 그러니까 일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학생이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주위에 80시간 일한다? 과제 못 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열정 없이 일하면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진짜 이 요리를 그러니까 이곳에서 진짜 살아남아야 되고 내가 요리를 제대로 배워야겠다 하면은 잠 못 자요. 퇴근하고 공부하고 레시피 공부하고 그 내가 뭐 할지 뭐 시뮬레이션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하루가 짧아요. 너무 짧아요. 그거를 진짜 딱 제가 어떻게든 감사히도 느낄 수 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느끼고 나서 이렇게 직업교육을 가보니까 하신 말씀 다 맞죠. 진짜 딱딱딱 맞고 막 그 말씀해주신 뭐 재료들에 대한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못하겠지만 아무튼 진짜 저는 진짜 강추. 이거 무조건 들으러 오세요. 그리고 와서 일단 다 적고 처음 온 사람들 모를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은 셰프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무조건 알게 될 겁니다. 진짜.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 직업교육 끝나면 집에 가서 이거를 복습을 해야 돼. 안 그러면 까먹어. 맞아. 다음 재영이.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직업교육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와서 그냥
완전 처음인데 일단 셰프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는 되게 좋았어요. 이게 어떻게 찾아야 되는 그거를 그쵸. 구글에서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는지 그런 디테일. 말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 교육을 해주는 이유가 뭐 직업을 찾고 뭐 약간 뭐 이런 것들이 물론 학생들한테는 우선적으로 들릴 건데 직업 교육을 내가 만든 이 토대는 그러니까 셰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내가 제시를 해주는 거거든. 왜냐면 셰프도 솔직히 말해서 그냥 요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요리 업장도 굉장히 많고 요리 산업도 굉장히 다양하고 크고 내가 거기서 얼마큼 맞춰갈 수 있고 어떤 기업에서 어떤 산업에서 어떤 종류의 요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본인을 찾아가는 그런 첫 번째 방향을 제시를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래 처음부터 딱 오케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듣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 들었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였단 말이에요. 백지 상태에서 셰프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에 이제 여기 호주가 얼마나 기회가 많은 나라이며 그러니까 시드니가 얼마나 좋은 직업을 찾는다거나 그렇게 얼마나 좋은 이제 앞 방향성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았어요. 맞아. 너무 많이 도움됐었어요. 네. 근데 그리고 그 셰프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기술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술자, 학자가 되라고. 기술자가 되지 말고 학자가 되라. 기억난다 진짜. 나 진짜 명언. 진짜 나 저거 딱 듣고 맞아. 이거 진짜 이게 진짜 맞아. 100% 공감했어요 진짜. 진짜. 아니 제일 좋은 말씀이에요. 오늘 들은 말 중에 진짜. 맞아. 요리사는 기술자가 되지 말고 학자가 되십시오. 네, 진짜로. 진짜. 이거 띵언. 여기 진짜로. 적어놔야 돼 여기. 무신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다시 한번 나중에 우리 모이면 약간 선배로서 우리가 한번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왜 기술자가 되지 말고 학자가 돼야 되는지는 나는 너네들이 요리를 조금 더 하고 나서 너네가 왜 그거에 대한 이제 너네가 생각했을 때 이게 띵언이라 그랬잖아.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억에 남는다 그랬고. 네네. 맞아요. 그럼 너네가 요리를 하고 나서 그렇게 행동을 할 거 아니야 이제? 직업교육을 받았으니까.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왜라는 얘기도 분명히 나와야 되고 후배들한테 왜 진짜 이 말이 내가 감명 깊게 받아들였는지도 알려줄 정도의 그렇죠. 행동을 해야지. 그렇죠. 예시가 돼야죠.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큰일 났어요. 나는 그리고 하나 이제 재영이한테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 뉴질랜드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영어를 했었고 영어에 대한 거의 뭐 그런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게 없을 텐데 지금 르꼬르동을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보는 그래서 많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본인은 지금 영어를 엄청나게 잘할 거고 그 상황에서 참 이거를 지금 어떻게 지금 후배들은 과연 그러면 본인이 느낀 점으로 후배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금 영어를 해야 되며 영어가 왜 필요하며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영어잖아. 이거를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뭐 일단 뭐 주변에 동료를 깐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그거를 한번 애둘러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학교 안에서 영어 자체는 되게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르쳐 주시는 셰프 분들도 다 영어로 쓰시고 영어로 수업을 하고 책도 다 영어예요. 싹 다 영어예요. 일상생활이 그냥 다 영어인데 이제 일단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 학교에서 거의 파이널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말고사 직전이었는데 이게 애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이제 그 셰프가 얘가 왜 잘못했냐 막 하는데 걔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봉쪄가지고 뭐 그냥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뭐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 봉쪄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에 자기가 이제 영어를 알아듣고 셰프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냥 다 된다면 이제 아무 문제 없었겠죠. 그냥 설명하고 설명을 듣고 어떤 게 문제점인지 찾아가면서 이게 습득을 했겠죠. 맞아. 근데 결국 걔가 그런 실수를 했다는 점이 영어가 부족해가지고 그 학교에서는 이제
실습을 하기 전에 데모를 먼저 하잖아요. 맞죠. 그렇죠? 데모를 하면서 셰프들이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노트에 뭐 노트 테이킹도 하고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영상도 보고. 근데 그걸 영어를 못 알아들어 버리면 단 1도 이해를 못 해요. 맞아. 그리고 키친 안에서도 저희 학교 학생들끼리도 이제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대표적으로 그냥 가다가 behind 그렇지. behind 뒤에 지나갈 때. 나도 그게 입에 안 붙어가지고 behind. 쌍욕을 먹었던 적이. 핫 behind. 그러니까 behind 아니면 진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영어가 안 되면 그런 거조차도 못 해요. 맞아요. 이게 업장에 가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를 했고 이게 진짜로 간단한 몇 마디로 이 오해가 풀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막 혼내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면 끝낼 문제야. 그런데 맞아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사람들은 막 이러고 있다가 뭐 이런 경우가 되게 약간 겸용작은 미소 막 이런 거를 막 하면서 맞아요. 오해가 쌓이면서 완벽하게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라는 게 단순하게 뭐 IELTS만 해서도 안 되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영어 그냥 회화만 해서도 안 되고 어쨌거나 이 뉘앙스라는 거 결국 이제 사회성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이 기초가 이제 이 영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등한시 할 수가 없어요. 여러 방면으로 계속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고 말을 해봐야 되고 일을 하면서 또 사회적인 또 영어도 습득해야 되고 또 요리에 대한 단어와 언어와 그다음에 뭐 이런 뭐 관련된 용어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엄청나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잃어버릴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재영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을 잘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복받은 아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배의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 뭐 공평한 세상은 아니니까. 근데 심지어 영어를 잘하더라도 공부는 해야 돼요. 그럼. 왜냐면 제가 학교 다니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제가 처음 요리를 해보잖아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은 다 된단 말이에요. 영어를 그렇게 막 플루언틀리하게 그냥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알아듣고 말을 하고 제 의사표현은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의사표현만 하더라도 이제 단어 하나 단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치. 저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제일 좀 멘붕 오고 좀 했던 게 처음 요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재료 그게 뭔지 몰라요. 그쵸. 재료가 생소해요. 맞아. 그래서 그거를 진짜 저 공부하는데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리 유학 전에 제가 이제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해오라 그래요. 첫 번째는 일단 IELTS 공부는 해와야 돼. 뭐 서류상의 영어 공부니까. 그렇죠. 회화 같은 경우에도 뭐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좀 제시해주는 방향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업 영어. 직업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학 전에 좀 습득을 하고 오면 습득을 해야 돼. You must. 맞아요. 머스트예요. 맞아요. 그걸 하고 와야지. 안 그러면 하고 와도 그게 힘들 판에 또 안 하고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유학이라는 게 장난이야? 뭐 부모님 돈을 쓰던가 내 돈을 쓰던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게 지금 그런 건데 그 천천히 준비하거나 그냥 뭐 어학원 가면 다 되겠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오는 자체가 솔직히 나는 존나 싫어. 자, 그러면 일단 지민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밝힐 수는 없지만 이제 대기업을 다니다가 왔어요. 네, 짧게. 네. 대기업을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나는 미생을 통해서 대기업을 뵀는데 그 대기업의 그 안에 있는 사회가 굉장히 그 경쟁 사회죠. 진짜 심한 경쟁 사회잖아요. 맞죠? 장난 아니죠. 네. 근데 여기랑 비교했을 때 요리 산업은 과연 어떻게 좀 다른가? 다른 거 전에 일단 공통점은 고도점? 진짜 위로 올라간 사람은 극히 드물다. 진짜 그 우리가 아는 뭐 스타셰프든 아니 뭐 진짜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혹은 뭐 돈을 많이 번다? 진짜 위의 사람들. 그거는 진짜 어딜 가나 뭐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것 같고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없는 걸로. 일단 가장 큰 거는 제가 왜 이게 좋냐면은 일단 우리는 몸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어쨌든 요리라는 게 몸을 쓰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하면서 저는 진짜 좋아요. 오히려 바쁠 때 그러니까 몸은 힘든데 탁 치고 나면은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이러죠. 근데 그냥 회사에서 있었다. 힘들기에 살아있으면. 회사에 있었다. 회사에 있었으면은 앉아서 일을 하는데 몸은 힘들죠.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몸을 써서 몸이 힘든 거랑 그냥 앉아만 있었는데 스트레스 받고 막 그 계속 컴퓨터만 만지고 나서 몸이 안 좋은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고. 아니 왜 요리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오래 하다 보면 나는 앉아서 일하고 싶다라는 꿈을 좀 많이 꾸잖아요. 근데 그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 힘들다고? 그쵸. 이거는 근데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뭐 어차피 조금만 경험해봤으니까. 저는 원래 성격이 약간 조금 운동도 좋아하고 약간 이제 활발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지금처럼. 근데 앉아서 그냥 이렇게 일만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해도 조금 끔찍한데. 그리고 또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 그냥 계속 일을 하잖아요. 계속.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고통이고. 근데 요리사를 이제 올라가잖아요. 뭐 헤드셰프, 수셰프 이렇게 되면 이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페이퍼 핏이 잘 많을 거예요. 페이퍼. 자, 그러면 일단은 야, 근데 말을 참 잘하시네요. 말 참 잘하네. 우리가 이게 사왔는데 지금 말을 하는 거 하나도 안 먹었어. 맞아. 다 식어버렸어. 저런. 저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배로서 네네. 후배들한테 진짜로 깔끔하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씩. 선배. 유학을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직업교육대 2003년생이 왔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내 동생이야. 내 동생이 지금 요리 유학을 생각을 해. 요리사를 생각해. 근데 본인이 겪어봤잖아. 네.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이거를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영어죠. 무조건 영어 일단. 네. 호수잖아요. 무조건이죠. 지금 요리 공부하는 척 하지 말고 영어 공부하십시오. 네. 셰프님이 저번에 저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준비해오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되게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안 해가지고 와가지고 뼈저리게 느꼈어요. 네, 맞아. 이게 셰프님들이 뭐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미장 플러스랑 막 이렇게 말하는데 미장이 뭐야? 딱 그런 거예요. 미장이 뭐고 제가 그 모든 학생들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유학 오기 전에, 물론 이제 지민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났지만, 네. 유학 오기 전에 직업 영어에 대한 거를 좀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가서 하지 뭐. 가서 하지 뭐. 나 이거 진짜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대답을 그러니까 생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봐봐. 내가 한국말로 말할 테니까. 셰프님 이거 당근 어디다 올려놔야 되죠? 셰프님 이거 당근 얼마나 얇게 썰어야 되죠? 셰프님 이 고기를 얼마나 굽기로 익혀야 되죠? 이거를 본인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지금 대답을 할 수 있는 건가? 지금 본인이 만약에 IELTS 5.5를 지금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이 대답을 지금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러면 솔직히 답이 나와요. 솔직히.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직업 영어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익히시고 오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제가 물론 제가 유학원 대표로서 우리 이제 회사의 이제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 그러면 수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맞죠? 저는 나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지만 저도 이제 요리사였기 때문에 여기서 요리학을 하고 이제 요리를 굉장히 오랜 기간을 했었고 뭐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한 상담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때로는 욕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쌍욕은 아니지만. 근데 소실기 본인들이 그래서 놓친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좀 그런 건 있어요. 물론 저한테 상담을 받고 유요리 뭐 다른 유학원에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 요리에 대한 이 산업, 그러니까 요리 유학은 다른 유학과 굉장히 다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업을 구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유학이라서 유학 상담이 달라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제가 옛날에 상처를 드린 만약에 유학 상담을 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좀 이렇게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네네네. 그럼요. 근데 셰프님이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안 좋게 얘기하셨다 하셨잖아요. 근데 저한테도 안 좋게 말씀하셨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이게 그대로 제가 밝혔었고 이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지금 약대를 하고 있었고 그러는데 셰프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왜? 미쳤니? 딱 그거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사실 말씀이 요리사라는 직종이 노가다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 맞아. 근데 너는 지금 편하게 공부하고 지금 그냥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책만 보던 애가 노가다 할 마음 가지면 되고 온 거냐라고 그래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되게 저는 다시 생각했었어요.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진짜 요리 경력이 있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다시 이제 되새김질하는 이미 학교에서 이제 그걸 하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그런 말을 다시 들으니까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 그런 점이 되게 고마웠어요. 네. 저는 유학원 원장이에요. 맞죠? 학생을 수속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야지만 저희 회사가 살아남아요. 근데 요리사예요. 저는 아직도 직함이 대표님보다는 셰프님이죠. 이 학생들도 다 셰프님으로 부르고. 네. 이게 요리사를 쉽게 생각하는 것도 존나 짜증나고 요리사를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해를 잘 못하고 물론 저도 그랬어요. 나도 요리사를 그냥 영주고 때문에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미 나는 알잖아. 아는 사람이 만약에 그 희망만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조금은 좀 때로는 가혹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물론 이제 졸업을 하면 내가 더 가혹하게 얘기할 거고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요즘 상황에 안 맞는 그런 꼰대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들을 거고 많이 좀 할 거예요.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만큼 저희를 생각한다는 그런 거니까. 아니, 그런 생각인 게 아니라, 이제 본인들이 이제 잘 학교를 졸업해야지 내가 돈을 버는 거니까. 그리고 청원 하나 하자면은, 업장에서 더 해요. 이렇게 우리가 독서를 만약에 듣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한 거를 우리 실제로 일할 때 항상 들을 거예요. 가뜩이나 이렇게, 만약에 동생이나, 이렇게, 저처럼 늦기 시작한 사람들, 배경 있는 사람들은, 그러려고 왔냐? 그냥 한국 가서 계속 일하지 그래? 그런 얘기 진짜 수도 없이 듣습니다. 약간 자존심 상하는. 그거를 계속 일부러 긁어요. 일부러 긁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단은, 오랜만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퇴근 후 한 짝을 찍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줬던 게, 나는 본인이 퇴근 후 한 짝을 찍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본인은 지금 모든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업장인데 정말로 1년이 지난 상황 혹은 몇 개월이 지난 상황에 본인이 과연 떳떳할 수가 있는가. 큰일 났다. 노력해야죠. 퇴근 후 한 짝을 저는 이렇게 해서 찍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하나의 또 부담감이거든. 왜냐면 맞아. 이미 인터넷에 얼굴이 나왔고 본인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1년 뒤에 또 쭈구리야. 그렇지. 그래서 이 퇴근 후 한 짝을 찍은 목적이 약간의 어떻게 보면 좀 푸시일 수도 있어. 약간 스트레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는 인생에서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원래는 본인들은 재밌어요. 셰프님이 술 사주니까 하지만 본인이 나중에 이 영상에 떳떳할 수 있는지는 굉장히 부담이지. 또 띵언. 어깨가 좀 무겁네요. 맞지? 열심히 해야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지만 이제 건강 관리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체력 관리, 열정 관리 이 세 가지를 제가 항상 말하고 있는데 제발 좀 많이 지켜주시고 만약 이 세 가지를 못 하신다 그러면 우리 선배들도 있고 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얘기하고 내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은 내가 왜라는 자꾸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옆에서 도와줄 우리 선배들 굉장히 많으니까. 오늘 첫 출연인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되게 뜻깊었어요. 이렇게 그냥 셰프님 하신 말씀도 들어서 좋았고 맞아요. 형님께서 이렇게 경험하신 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도 저도 배워가는 부분도 있었고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 썸네일 어그로 영상을 이제 저 찍을 건데 대기업에서 요리사로 약대에서 요리사로 이런 걸 저희가 다 이제 보셨을 겁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책임지세요? 져야죠. 책임지세요?
줘야죠. 네, 질 수밖에 없죠. 뭐 이거는 뭐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어떡해요. 맞아, 어떻게. 낙장 불입이야. 여러분, 의식주 중에서 식이라는 산업이 우리가 살아갈 때 33.3%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정말로 많은 갈래길이 있어요. 진짜로 좀 작은 시작이 요리사의 길이라는데, 요리가 요리만 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직업이 그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힘들고 서서 일하고 요리를 불 앞에서 이런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많이 넓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많이 공유를 할 테니까, 영상 많이 봐주시고, 그다음에 또 다음에 진짜로 한 6개월 혹은 1년 뒤에 이 사람들을 모시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약속합시다. 뭐 못하든 실패했든 다시 하기로. 네. 오케이? 일로 와. 자, 못해도 실패해도 이 영상을 다시 찍는 걸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6개월 뒤에 봅시다. 그럼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